안녕하세요. 예, 여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게 일이 안 되네요. 바쁘셨는가 보죠? 아니 이것저것 막좀뭐 이것저것 처리할 게 있어가지고요. 그러셨구나. 그러신 근데 것 혹시 지금 같아요. 오늘 어디 하차해서? 오늘 어디 하냐면요. 요 페이지 교재로 218쪽, 200? 18쪽, 예, 예. 28장 1절, 28-1. 예, 예, 음, 찾았습니다. 예, 예. 저는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좀 어떠십니까, 한 교수님?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다행이네. 선생님은 집에 오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잘 왔습니다. 예, 집에 일찍 오셨네. 이러다가 전부 중강이로 돌아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중강이가 편해요? 네, 한 달에 한 번만 가려고요, 선생님. 자, 강의를 진행해 보죠. 지난 시간에 27장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28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27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군자 존덕성이 도문학이니 치광대의 진정미하며 27-6 한번 보세요. 216페이지. 극고명이 도중용하며 온고의 지신하며 돈의 숙련이라. 그 바로 앞에 구불지덕이면 지도부릉원이라. 지극한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지극한 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 5가지를 얘기했죠. 이거는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 5가지가 바로 지도라는 거죠. 지극한 도다. 중용의 지극한 도다. 그래서 존독성, 덕성을 존경하면서, 이 덕성이라는 게 사실은 자기 마음이죠. 마음의 덕이죠. 마음 속에 하느님이 있다, 태극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존독성에 해당되죠. 하느님이 다 있으니까 이제 끝났네. 그게 아니고 학문을 계속 달고 닦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늘이 이루어 놓은 일들이 너무 많고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늘이 이루어 놓은 일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 지침서는 어디 있죠? 덕성,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존독성이 도문학, 치광대의 진정리, 이 광대를 이루는 거죠. 치 뭐뭐하면
이 광대가 바로 뭐죠?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덕. 이게 하느님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극히 광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보존해서 기르게 되면 치광대가 된다는 거죠. 치광대가 된다는 건 우주와 하나가 된다는 거죠. 맹자의 호연지기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도 진정미, 아주 정미한 것을 남김없이 다요. 광대하면서도 진정미. 우주 자연을 지금 보면 그렇죠. 광대하면서도 그 세밀한 미생물까지도 다 살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죠. 극고명이 도중용. 이 고명이 바로 내 마음의 고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극히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서는 중용을 말미암다. 이때 도자는 말미암을 유자죠. 항상 중용으로 말미암다. 온고이 지신, 논어에도 나오는 온고이 지신, 옛 것을 잘 익히게 되면 새 것을 알게 돼. 새로 올 것을 알게 돼. 돈후이 숭례. 돈독하게 하고 두텁게 해서 예를 숭상한다.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지도가 응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하면 지극한 도가 실현될 수 있다는 거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은 20-7절 보세요. 그 다음 217조 거상불교하고 위아불배라 이렇게 나와요. 시고로 위에 있으면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교만하질 않아요. 위하 아랫자리에 있으면서도 배신하지 않는다. 배반하지 않는다. 이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은 우주와 하나가 되어 있죠.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윗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거만하지 않고 아랫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배반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8조. 그래서 이 28장은 위하불배, 아랫사람이면서도 배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적어놨어요. 29장은 거상불교, 윗사람으로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28장 보겠습니다. 자왈 우이호자용하며 천이호자전이요 생호금지세하여 반고지도면 여차자는 제극기 신자야 아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으면은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호자용,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일을 처리하기를 좋아해. 자용하기를 좋아한다 이랍니다. 호자용, 자용이라는 것은 지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용.
처리한다. 지멋대로 처리하는 것을 좋아해. 어리석으면서. 천이호자죠. 지위, 천하다는 건 이제 지위가 낮은 거예요. 타고난 신분 계급이 낮은 거야.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그 당시의 계급 사회를 순종을 해야 돼. 천민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으스대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호자전, 자전. 제멋대로 독단적으로 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전자는 이제 전임하는 거죠. 독단적으로 스스로 독단적으로 하기를 좋아해요. 천한데 신분은 낮은데 이러면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생호 금지세하여 오늘날 세상에 태어나서 반고지도 옛날의 도를 돌이키려고 하면 여차자 이와 같은 사람은 재앙이 자기 몸에 미칠 것이다. 이 반고지도에 대해서 195번에 자세하게 지금 써놨는데요. 여기는 전부 어리석으면서 호자용하고 천하면서도 호자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도 오늘날 세상에 태어나서 옛날의 도를 돌이킨다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반자를 변자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견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 태어나서 옛날에도 항상 그 좋은 옛날의 도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옛날의 도를 실천하지 않고 옛날의 도를 변화시켜서 오늘날의 그 제멋대로 하는 도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그런 얘기. 그래서 그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보면 반은 변야라 이렇게 지금 주석을 다루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맹자 이루상에 보면 선왕의 법을 따르고서 잘못된 자는 없었다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고지도는 선왕의 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반자를 고지도로 돌아가면 이렇게 해석하면 전체적인 맥락이 좀 잘못돼. 보통 반이 뭐뭐로 돌아가다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반이라는 게 변자다. 반고지도는 변고지도로 바꾸어 봐야 된다. 이 반자가 반대하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그렇게는 해석이 안 되는 건가요? 옛날의 도를 반대하여 뭐 이런 예를 들자면 그런 의미로는 거의 안 쓰였어요. 여기서는. 아니 그러니까 반대하다 그럴 때 그 반자가 이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안 쓴다는 말씀이죠? 예. 그 반대라는 말이 이제 그 최근에 나와 그 현대로 와서 쓰이는 용어로 된 거지. 옛날에는 되돌리다, 돌이키다. 예, 돌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반고지도 그러면 옛날 도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오늘날 세상에 태어나서 옛날의 도로 돌아간다.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여기는 전부 재앙이 자기 몸에 미칠 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은 변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옛날 주석가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상은 공자지 언이니 자사인지라. 이것은 공자의 말씀인데 자사가 지금 여기에 맞게 인용을 하신 거다. 반은 복냐라. 돌이키는 거다. 이 주자도 지금 돌이키는 거로 지금 줄을 달았어요. 그러면 오늘날 세상에 태어나서 옛날의 도를 돌이킨다는 거. 그러니까 아마 주자는 옛날의 도로 돌이키는 게 그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맹자의 이 선왕의 법, 준 선왕지도, 고지도를 중선왕지도로 보지 않은 거예요. 주자는. 그 옛날에 있었던 그 고리타탑한 도, 그거로 돌아가면, 그거를 돌이키면 그런 의미로 지금 주자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는 복냐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제 고지도를 좋게 보면은 그 지금 다른 분들의 해석처럼 반을 변냐, 옛날의 도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219쪽입니다. 28장 2절입니다. 비천자면 불의례하며 불제도하며 불고문이니라. 천자가 아니면 예를 논의하지 않고 불제도, 법도를 제정하지 않고 불고문, 글자를 심사하여 바로잡지 않는다. 이 글자라는 게 문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창제하신 건 말이죠. 거의 천자급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옛날 그 느낌으로 볼 땐. 그래서 함부로 한글 창제에 반대했던 유생들이 당시에 많았죠. 말리포라든가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천자가 아니면 불고문이라 여기에 근거한 겁니다. 천자가 아니면서 예를 논의해서 정하고 불의례하고 제도하고 법도를 제정하고 고문, 글자를 창제하거나 바로잡거나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 왜 안 될까요? 이 천자를 얘기한다는 것은 봉건제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자가 아닌 사람이 의례하고 예를 논의해서 정하고 제도하고 법도를 제정하고 고문하고 글자를 심사하여 바로잡으면 어떻게 되죠? 봉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의논할 게 있으면 꼭 의논해야 되겠다 하면 천자한테 상소를 해야 되겠죠.
법도를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천자한테 예, 천자와 상의해서 그 모든 것을 이제 통일적으로 이렇게 되면 중구난방으로 되지 않고 통일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에 이때가 BC 2000년에서 1000년에서 한 3000년 사이인데요. 하은주 시대가. 이때 이런 봉건제도가 정착을 했었다는 것은 대단한 문명을 우리가 지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양이나 이런 데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대단히 선진적인 문화, 천자의 봉건제도의 문화. 이 봉건제도의 문화라는 건 그 사회의 평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평화가 정착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라도 말년에 가면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다시 그래서 은나라로 정리가 또 되죠. 그래서 은나라도 말년에 가면 또 어지러워지긴 하는데 다시 주나라로 통일이 되죠. 이 봉건제도가 천자의 제도가 완비됐다는 얘기는 함부로 서로 못 싸워요. 그 얘기는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주나라가 서주에서 동주로 가면서부터가 이제 춘추 시대가 시작되고 전국 시대가 시작되는데 실질상 천자가 없는 겁니다. 천자가 없으니까 계속 서로 싸워요. 서로 부국강병을 이유로 들어서 백성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내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천자의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요. 다반사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 현대 세계도 역시 지금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천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도 미국이 뭐 옆에서 물자 좀 도와줄 뿐이지 제재를 못해요. 유엔 러시아를 뭐 결의하려고 해도 안 돼. 중국이 반대하는데. 유엔은 있으나 마나 그런 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 사회는 이 봉건 천자가 있는 사회, 평화가 이루어진 사회가 아닙니다. 거의 뭐 전국 시대라고 봐야죠. 춘추 전국 시대라고 봐야 됩니다. 힘 센 놈이 힘 약한 놈을 잡아먹는 시대죠. 그런 상태에서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진정한 평화는 이 봉건제도, 천자의 제도를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게 우리 동아시아에 벌써 BC 2000년, 3000년경에 터득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은 전체적인 국제 정세를 어떻게 가야 된다는 그 종착점이 전부 있어요. 지금 현대 사회는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자기들의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차 이하는 자사지연이라. 여기는 자사의 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 비천자면 불의례하며 불제도하며 불고문이니라. 요거는 자사의 말이다. 이런 얘기. 얘는 친소귀천 상접지 체라. 친하거나
소원하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 상접 만나는 바탕이 얘다. 예를 들어서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제사를 지낸다. 종갓집이 있죠. 그리고 옆에 그 반개 가문들이 전부 오죠. 그러면 나름대로 예법이 있어서 다 예절이 그 정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예절이 없으면 종법 제도에 대한 예절이 없으면 먼 친척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가 주인이네 하고 또 하려다가 싸움이 나거나 그렇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회마다 귀하고 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귀한 신분과 천한 신분대로 나름대로 다 예법이 있어. 그거를 지키게 되면 서로 싸우지가 않아. 그게 예다. 제도에서 도는 품제라. 여러 가지 제도를 얘기한다. 무는 서명이라 글자다. 문자도 들어가겠죠. 금천하 거동계하며 서동문하며 행동륜이니라. 지금 천하는 수레바퀴의 자국의 넓이가 동괴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동문 글자가 동일해요. 행동륜이니라. 행실은 윤리가 동일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 한문이라는 이 중화문화권,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한문을 그대로 고수하고 물론 간자체로 하긴 했지만 이 한문을 써온 게 이 한문을 제정한 나라가 중국 고대의 은나라입니다. 은나라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동이족들의 문화입니다. 우리 동이족들이 이 철학적 이런 상상력들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잘 창조해요. 그래서 한자도 우리 동이족들이 창조한 거고 한글도 당연히 우리 동이족들이 만든 거고요. 일본어도 동이족들이 만드는 거라고. 일본어가 사실은 뭐 고구려 말이 일본으로 가서 지금 현재 일본어로 발전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적, 철학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글자를 창제하고 철학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BC 2000년, 3000년, BC 1000년, 2000년, 3000년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뭘 이루어한 거예요? 통일제국을, 제국이 아니죠. 봉건국가를 완성했어요. 봉건국가를 완성했어요. 제국하고는 다릅니다. 제국은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전부 복종하는 건데 이 봉건제도는 천자국이 있고 각 제후국들의 자치적인 영향을 주고 천자국이 그거를 관할하고 통치하는 이런 제도를 봉건제도라고 합니다.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BC 1000년부터 3000년까지 이런 제도가 하은주 나라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거동계, 수레바퀴 자국의 너비가 동일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천자국, 봉건 국가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자도 각각의 지역마다 요 말들은 지금도 중국 가보면 다 달라요. 방언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글자 쓰는 건 똑같이 한자 써요. 그래서 같은 중국 사람들끼리도 말이 안 통하면 글자 써가지고 서로 통합니다. 지금 여기 수레바퀴의 자국의 너비가 동일하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지금 현대에 와서는 그 철도 간격, 이게 소련, 러시아 이쪽 철도 간격하고 우리 한국 쪽의 철도 간격하고 북한 철도 간격하고 우리하고도 다르대요.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유럽하고의 철도 간격이 다르고, 이게 다르면 어떻죠? 이게 다르면 물자가 교통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러시아하고 지금 가까이 있어가지고 러시아 쪽 철도 넓이인데, 이게 이제 유럽으로 가려고 그러면 철도 간격이 달라가지고 전부 내려서 다시 저쪽으로 싣고 이제 이런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이제 통일제국이 완성이 되면 이걸 전부 통일시키죠.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이미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거동계, 서동문, 행동륜. 이 행동륜은 뭐예요? 윤리, 행동하는 윤리를 같이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다? 효, 오륜을 중요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문화를 같이 한다는 그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게 그 당시에 마차의 넓이 또는 문자를 똑같이 쓰고, 또는 윤리가 서로 같은 철학과 윤리를 보편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서로 이질적인 그 나라들이 만나서 뭔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기초는 평화죠. 여긴 지금 말이 안 나와 있지만 하은주 시대의 봉건제도가, 천자제도가 이렇게 평화를 이루어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금은 자사자위 당시하라. 자사께서 스스로 말하는 당시를 얘기하는 거다. 괴는 궤적지 도라. 수레바퀴 자국의 넓이다. 괴는 철적지 도라. 철이 수레바퀴예요. 수레바퀴 자국, 적이 자국이라는 뜻이에요. 자국의 넓이. 유는 차서지 체라. 차례의 바탕이다. 삼자계동은 온천하 일통이라. 여기 나오죠. 이 세 가지가 모두 같다는 얘기는 천하가 통일되어 있다는 거다.
천하가 통일되는 게 제국으로 통일되는 경우는 어떤 거죠? 힘으로 통일시키는 거고, 지금 이 봉건제도로 통일된 거는 뭐예요? 힘으로 통일시킨 게 아니에요. 덕으로 통일시킨 거죠. 결국 봉건제도라는 거는 평화를 이룬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억지로 평화가 아니고 천자가 각 나라의 사정을 잘, 제후들이 잘못했을 땐 제후들을 벌을 줌으로써 제후들이 함부로 정치를 잘못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게 천자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평화를 이루는. 그래서 우리 유학은 그런 하은주 시대의 교육, 정치를 그대로 이어받은 학문이에요. 그런 종교고. 지금 여기 얘기를 읽게 되면 우리 동아시아의 문화가 굉장히 오래전에 굉장히 높은 수준에 지금 와 있었다. 지금 뭐 중용에서만 이렇게 간단히 옛날 문명, 하원주 시대의 문명이 지금 이랬다는 것을 이렇게 글자로 이제 읽어서 이렇게 실감이 안 되실 텐데요. 그래서 사설을 읽은 다음에는 삼경, 오경을 읽어야 돼요. 시경, 서경, 역경 이런 걸 읽으면은 이 하은주 시대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만 읽다 보면 아, 이분들이 얘기하는 하은주 시대 이게 현실이었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걸 안 읽은 상태에서 이 사서에서 나오는 이런 단편적인 얘기들만 이제 들을 때는 굉장히 뭐 이게 뭐지? 그러고서 어리둥절하고 이제 그런데요. 그래서 최소한 시경, 서경, 그래서 삼경, 역경까지 삼경은 올라가야 돼요. 요즘 제가 수요일 날 한 3년간 역경을 강의했다가 마치고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지금 시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뭐 이 하은주 시대, 특히 주나라 시대의 그 생생한 노래, 주나라 시대 때의 노래 이런 거니까요. 그 노래 속에는 이제 여기 천자, 봉건제도 이런 게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읽다 보면 그게 뭐 이상적인 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있는 겁니다. 예,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